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브릭스 정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하며 신흥 경제국 연합체의 외연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사우스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신흥 경제 강국들의 연합체로 이번 인도네시아의 합류로 회원국 수는 10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회원국들은 2023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가입에 동의했으며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 후 공식 가입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한편 브릭스는 2023년부터 외연 확장을 본격화하며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 등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엔개발회의에 따르면 브릭스 5개 초기 회원국만으로도 세계 인구의 42%, 국내 총생산의 23%를 차지하며 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릭스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외교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이에 대해 미국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 구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 9천만 명의 아동과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무상급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6일 26개 주에서 300만 명의 영유아, 초중고 학생, 임산부에게 무료 급식과 우유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식사당 1만 루피아의 예산을 책정해 올해 총 71조 루피아를 투입하며 연내 지원 대상을 1,947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9년까지 혜택 대상을 약 9천만 명으로 늘리고 전국 40만 개 이상의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무상급식은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5세 미만 어린이의 21.5%가 겪는 성장 장애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 등 일부 식품은 예산 문제로 제한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경제법연구센터의 연구원은 무리한 무상급식 정책은 대외 수지 균형 악화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음 달부터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본인 생일에 맞춰 지역 보건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예방적 보건 강화와 조기 질병 발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건강검진 예산으로 약 4조 7천억 루피아를 배정해 6천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5년 동안 대상자를 2억 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검진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 등 주요 비전염성 질환과 연령 및 성별에 따른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5세 미만 아동은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검진받고 18세 이하 청소년은 비만, 당뇨, 구강 건강 등을 확인합니다. 성인은 성별에 따라 주요 암 검사를 받으며 노년층은 심혈관 질환 및 노인성 질환에 중점을 둔 검진을 받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전략개발구상센터 설립자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국가 비전염성 질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중병을 발견했을 경우 정부가 장기적인 치료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인식 캠페인 강화와 기술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인간 메타뉴모바이러스 HMPV 감염이 급증하며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MPV는 감기나 독감과 유사한 호흡기 바이러스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노인에게 폐렴 등 심각한 합병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예방이 중요합니다. 중국 북부를 중심으로 HMPV 확진자가 급증해 일부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으며 병원을 찾는 시민들의 모습이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14세 이하 소아 청소년 감염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열흘간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5배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현재 국내에서 HMPV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정기적인 손 씻기,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입국 지점에서 인플루엔자 유사 질병 증상을 보이는 국제 여행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보건부는 중국 및 기타 국가에서의 HMPV 확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예방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3월부터 바이오디젤에 들어가는 파묘 비율을 기존 35%에서 40%로 확대합니다.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관련 규정에 서명했으며 내달 말까지의 유예기간 이후 3월부터 40% 바이오디젤의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디젤 수입액을 147조 5천억 루피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146만 톤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파묘 비율이 50%로 확대된 B50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세계 최대 파묘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2018년부터 경유 차량과 기계류의 파묘를 혼합한 바이오디젤 사용을 의무화해 왔습니다. 파묘 비율은 처음 20%로 시작해 35%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번 40% 확대는 국가 내 파묘 소비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파뮤 사용량 증가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식물성 기름 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뮤 확보를 위해 수출세를 현재 7.5%에서 1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과의 5년간의 동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공식 발표를 통해 대표팀의 성과와 장기적 목표를 검토한 결과 신태용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감독은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결별을 맞았습니다. 현재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에서 3위를 기록 중인 인도네시아는 본선행 티켓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였지만 지휘봉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를 이끈 신 감독은 미쓰비시컵 준우승, 23세 이하 아시안컵 8강 진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작년 아시안컵 8강에서는 한국을 꺾고 한국의 올림픽 본선 진출 기록을 좌절시키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쓰비시 일렉트릭컵에서는 조별리그 탈락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신 감독과의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